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럿 있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점수를 가지고 수능 20일 남은 시점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위축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평가원 문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패턴 그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자료들에서 뭔가 찾는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푸는 방법들 잘 봐주시고 나의 약점을 잘 체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 두 자만 쓸게요. 자, 나는 최양기가 만든 지구 전우도죠. 자, 1번을 봅니다. 자,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은 지구 전우도 나고요. 자, 천원지방 세계관이란 건 천하도에서 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둘 다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실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건 지구도 전우도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지도에 표현된 지역 범위가 나있다. 이게 정답이죠. 여기는 지구 후도에 아메리카와 뭐 태평양까지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A와 B는 동일한 지역을 나타냈다. 자, A는 지금 일본이고요. 자, B는 지금 호주를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쉽게 4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한반도의 기역 큰 규모의 하천들은 대부분 황해 남해로 흐른다고 했고, 여기서 압록강, 한강, 금강 다 황해로 흐르고요. 낙동강은 남해로 흐르니까 여기 있는 네 하천은 모두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이죠. 자, 그리고 니은에 감조 하천이 밑줄 그어져 있는데 조차가 큰 바다로 유입하는 하천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감조 하천은 밀물이 역류해서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하구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 뭐를 위해서? 자, 염해 방지, 용수 확보. 자, 둘 다 되는 거니까 자, 3번 맞고요. 그리고 리을에 계절 및 시기에 따라 유량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면, 자, 유량 변동이 심하면 수력 발전도 여름에만 할 수 있고 나머지 계절에는 수력 발전 좀 불리하고요. 하천 교통도 이용하기도 불편한 거죠. 둘 다 유리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하산 계수가 작아진 건 댐을 만들어서 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목적 댐 건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주세요. 6월달, 9월달 다 반복해서 나온 선택지가 있는데 댐을 건설하면 여기 미음의 댐 건설이잖아. 그러면은 하산 계수는 작아진다. 자,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표시된 곳이 여기 인천, 강릉, 군산, 포항 이렇게 네 지역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 지역이 최하늘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지역을 선생님은 먼저 골라버리겠습니다. 연교차가 가장 작은 지역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이 자, 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을 골라볼게요.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 가고, 그러면 남은 셋 중에 북쪽에 위치하면서 동해가 아닌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이 연교차가 가장 커야 되죠. 그래서 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두 개, 다라는 강수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다와 라는 강수량이 많이 올라가는 이 다를 강릉으로 골라주시면 남은 라는 군산으로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나다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나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자, 나는 서해안 아니고 동해안이죠. 자, 2번에 나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겨울 강수량이 많다. 이 중에서 북동기류가 불면 눈이 올 수 있는 데는 여기 동해안에 태백산맥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다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이고요.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봄철 황사
발생 빈도가 높다. 자, 황사는 중국에서 오잖아. 황사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가가 다보다는, 자, 태백산맥 건너에 있는 다보다는 황사 발생 빈도가 높겠죠. 중국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다하고 다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남쪽에 있는 나가 더 높아야 되죠. 같은 동이 아니면 위도가 낮은 포항이 최하늘 기온이 높아야 되고, 자, 5번에 라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라는 군산, 가는 인천이면 가가 더 고위도에 위치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제시된 곳이 좀 화성이 있고요. 자, 여기 수원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용인이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화성이 공장 용지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공장 용지가 가장 많은 요 날을 화성으로 우리가 먼저 골라버리겠습니다. 자, 날 화성 고르시고요. 그리고 수원하고 용인이 남았는데, 자, 가하고 다를 봤을 때 차이점이 다가 대지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과 용인, 자, 인구가 다 100만 이상인 도시들이죠. 수원이 한 120만, 용인이 100만이 조금 넘는데 수원은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120만이나 되죠. 그렇다면은 수원은 다른 것보다 뭐 임야나 논밭 이런 것보다는 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수원이고요. 자, 같은 인구라도 용인이 대지 비율이 떨어지는 건 용인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임야 같은 나머지 비율이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용인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 용인, 나, 화성, 다, 수원. 자, 이렇게 골라주십니다.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화성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화성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행정 기능이 발달한 곳은 여기서는 수원에, 자, 도청이 있잖아요. 경기도청. 그래서 행정 기능이 발달한 곳은 여기서는 수원, 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제조업 생산에 당연히 공업도시 화성이 많아야 되고요. 자, 다는 가보다 2007년에서 2019년 대지로 활용되는 토지 증가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 같으면 이렇게 증가했어.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고, 자, 다는 기존에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면 다는 기존 대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는 증가율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보다는 가가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낫다 하는, 자, 요 설명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가다 모두 지표면의 불투수층 면적 비율이 높아졌다. 여기서 불투수층, 투수가 안 되는 면적이 대지, 공장용지, 도로 요 세 개죠. 맞죠? 요 세 개. 대지, 공장용지, 도로, 뭐 기타는 모르겠고, 자, 요 세 개는 불투수층입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의 불투수층 비율은 세 지역이 다 높아졌네요. 맞죠? 그럼 요것도 맞으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지도에 표시된 네 도 중 하나고, 우리는 A, B, C를 맹류별 채소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골라야 될 도가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 남도가 있고요.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농가 수가 제일 많은 게, 자, 전체 1위가 경북이고 이 중에 1등은 전남이니까 가가 전남. 자, 요거를 먼저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가는 전남. 자, 먼저 고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경기, 강원, 충남은 없고 전남만 있는 게 C잖아요. C. 그러면 이 C가 맹류라는 걸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맹류는 뭐 전남, 전북, 경남 외에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C가 맹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C는 재배 면적입니다. 그럼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게 벼고, 두 번째가 채소잖아요. 그러면 전남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자, B는 벼가 됩니다. 벼. 자, 그러면 남은 A가 채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나로 고르기가 좀 찝찝하면 오른쪽에 채소, 벼, 맹류 비중, 맹류 면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역을 골라도 괜찮은 겁니다. 자, 여기서 벼가 다에서 제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다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기하고 충남 중에는 벼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많은 데가 충남이기 때문에 나를 충남, 자 나를 경기도 이렇게 골라주십니다. 자 여기서 가를 먼저 왼쪽에서 깐 다음에 전남을 가지고 벼, 채소, 맹류를 다 골라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작물을 가지고 충남, 강원, 경기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나다, 나를 써먹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나다, 나를 찾은 다음 자 충남 그리고 다가 강원, 자 나가 경기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문제풀이에 들어갈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작물 재배 면적 중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낮다. 자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대도시 근처에 경기도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가가 낮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경지 면적이 좁다. 자 나다. 충남하고 강원 중에 경지 면적은 충남이 더 넓겠죠. 맞죠? 그럼 이건 틀렸고 강원이 워낙 산간 지역이니까 경지 면적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지역 내 농가 중 전업 농가 비율이 높다. 자 전업 농가 비율은 경기도는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업 농가 비율이 낮아야 되고 자, 가 전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겸업농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자, 4번에 A는 B보다 논에서 재배되는 면적 비율이 높다. 논은 여가 벼가 논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틀렸고요. 자, 그리고 5번에 C는 주로 A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자, C는 벼의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보리는 재배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자, 먼저 기억에 자, 못밭이라 불리는 와지라고 있고 옆에 뭐 시멘트 공장도 있고 뭐 종유석 석순이 있는 동굴도 있으니까 여기가 석회암지대고 이 못밭이라 불리는 와지는 돌리네죠. 자, 기억은 돌리네. 자, 그러면 3번에 기억의 토양은 주로 흑갈색 아니고 붉은색을 떼야 되겠죠. 석회암이 풍화된 테라로사는 붉은색이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가에서 형성되는 주로 암석은 신생대에 형성된 게 아니죠. 자 여기에 가의 암석은 석회암이니 자 고생대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나를 볼게요. 급류가 발달한 한탄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천염 절벽에 형성된 주상절리. 그러면 여기가 철원에 용암대지를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을 이루는 암석은 탄산칼슘의 주성분 아니고 자 니은 이 주상절리를 구성하는 암석은 현무암이 됩니다. 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암석은 석회암이죠. 자 그리고 다를 볼게. 드론을 띄워 다 분지를 촬영했고 알봉이라 불리는 중앙화구도 볼 수 있었다. 여기 지금 울릉도 간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지는 나리 분지가 되고요. 자 그럼 이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니까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되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는 이제 철원쯤이고 자, 다는 울릉도이기 때문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당연히 울릉도인 다가 자, 높아야 되겠죠. 그럼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도 갈게요. 가다 에너지의 공급량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자 찾아야 될 게 석유, 석탄, 수력 그리고 A씨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인데 지도에 표시된 곳이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석유, 석탄, 수력이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지금 1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 이거는 수력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화석에너지, 석탄, 석유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일단 나가 수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2번은 지워집니다. 물을 수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2번은 X고요. 그리고 3번도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이 수력이 제일 많지 않죠. 석탄 화력 발전이 제일 많죠. 그러면 3번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1번, 3번은 일단 제끼시고 그리고 가하고 다를 봤을 때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힌트가 울산입니다. 울산. 자, 울산이 열심히 1등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 석유주만지. 울산이 석유 관련 산업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석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석탄이나 석유나 둘 다 1등 할 수 있는 특히 석탄에서 1등 할 수 있는 A는 충남이고요. 자 그러면 남은 거 지금 C가 남았죠. 이 C가 경기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다는 가보다 수송용연료가 많이 이용된다. 여기 정답이죠. 석유를 주로 수송용으로 활용하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A 충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요.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골라야 될 경기, 충남, 경북에 원자력 발전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5번에 C는 B보다 풍력 발전량이 많다. 자, 경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북 중에 자 여기 지금 B가 그러면 경북이잖아. 경북. 자, B가 경북인 거. 경북 경기부터 찾았어야 되네요. 미안해요. 일단은 경기 경북을 안 찾아도 지금 2번은 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석탄이, 자, 경기도가 석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석탄에서 지금 4등 들어온 B를 경북으로 골라야 됩니다. 경북은 제철소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5번 보기 같은 경우야 경기 경북을 알아야 푸는 거죠. 여기서 풍력 발전량이 많은 곳이 전국에서 세 곳이잖아요. 맞죠? 강원, 경북, 제주. 요 세 지역이 풍력 발전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경기도보단 경북 B가 풍력 발전량이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력, 석유, 석탄 요거 세 개만 잘 찾으면 그냥 답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는 연결이 잘못돼도 우리가 답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자, A가 지금 인제죠, 인제. 자, 강원도 인제. 자, B는 당진이고요. 자, C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합천이란 데인데, 그러니까 여기 완전 시골이야. 그래서 여기서 인제랑 합천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 인제는 둘 다 농촌이야. 둘 다 농촌인데 인제는 군사 지역의 성격도 있죠. 맞죠? 근데 합천은 그냥 농촌이야. 그리고 당진은 이제 공업도시.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총 인구가 제일 많은 가는 무조건 이거 당진입니다. 맞죠? 나머지 둘이 농촌이니까. 자, 그리고 내국인 성비를 보니 다가 내국인 성비가 높잖아요. 군인은 내국인이니까 내국인 성비가 높은 다가 인제, 그리고 나가 합천,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BCA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 하나씩 지우래요. 그러면 먼저 가가 지평선의 아름다운 경관의 주제로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은 김제죠. 자, 그래서 김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순천만 갯벌이겠네. 순천만의 갯벌, 그리고 국제 정원 박람회를 하는 곳, 여기는 순천. 자, 순천 지웁니다. 자, 유등재, 그리고 혁신도시 하면 진주죠, 진주. 자, 진주를 지우세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데가 경주가 남습니다. 여기. 자, 경주에 대한 설명 고르면 정답은 너무 쉽게 3번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래서 전통마을 유적지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확인해 볼게요. 자, 갑은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1호로 등록된 녹차는 보성. 자, 광역시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 여기는 거제도. 자, 우포늪이니까 4번은 창녕. 자, 그리고 쌀 증산을 위해 방조제의 축제에 대규모 간척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전라도 쪽에 뭐 김제라든가 뭐 부안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다음 10번에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먼저 구를 먼저 확인해 볼게. 자, 중구가 있고요. 금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노원구 바로 옆에 도봉구란 데인데, 자, 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구를 우리가 도심으로 풀고 금천구는 제조업 지역, 그럼 저 남은 외곽의 이 지역은 그냥 주거 단지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다의 지역 간 통근 통학 인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로 들어오는 게, 자, 요 값이 일단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나가 일단 도심이란 얘기야. 그러면 나가 중구. 자, 나를 중구로 고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천구하고 도봉구 중엔 금천구 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 쪽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도봉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가 금천구가 돼야 되겠죠. 둘 중에는 그래도 금천구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봤을 때 공장 용지가 여기 있는, 자, C가 금천구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지 비율이 높은 A를, 자, 도심의 중구로 보면 되겠죠. 자,
자, 외곽 지역은 뭐 산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 도봉구 같으면 여기 뭐 도봉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뭐 이러니 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B가 도봉구. 그래서 대지 비율이 높은 쪽을 도심으로 푸시는 거예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수는 중구가 많아야죠. 도심이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상주 인구는 중구가 가장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중구가 서울에서 가장 상주 인구 적으니 2번은 무조건 들렸고요. 자, 3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다는 나보다 높대. 주간 인구 지수는 도심에서 높은 거니까 자, 3번도 틀렸죠. 자, 4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는 무조건 중구 종로가 빠르다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고, 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 쪽에서 높아야 되니 도봉구보단 중구 A가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허가 없이 외국 선박의 어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어로 활동은 하면 안 돼요. 그럼 1번은 틀렸고. 그래서 여기 A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영해선 바로 바깥에. 그러니까 외국 배가 그냥 지나는 가도 어로 활동, 물고기 잡으면 안 됩니다. 자, B는 최종 빈기의 섬이었다. 자, B가 서해에 있는 섬이니 최종 빈기에는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었겠죠. 자, 왜냐하면 최종 빈기 때 해수면이 100m 내려가는데 서해나 남해는 수심이 100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B 섬은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한일 중간 수역 아니죠, 맞죠? C는 자, 우리나라 동해와 울릉도 사이에 여기도 요 A와 C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요. D는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있다. 요거는 이어도에 대한 설명이고, 자, D는 독도니까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5번에 D는 B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고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한 지금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자, 표준 경선과 가장 가까운 것은 독도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에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지역별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는 숙박 음식점, 하나는 정보통신업이고 찾아야 될 지역은 경기, 대구, 대전, 서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숙박 음식점은 소비자 서비스죠. 소비자 서비스는 인구에 거의 비례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한다. 그러면 경기도, 서울 두 군데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자, 정보통신업 같으면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죠.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많은 서울에 자, 집중 분포하는 거죠. 자,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하는 소비자 서비스 같으면 경기, 서울이 자, 비슷하게 높은데 생산자 서비스, 정보통신업은 서울만 엄청 높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는 D가 1등, C가 2등인데 요거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근데 나는 나머지 셋은 별로 없고 C만 엄청 많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 정보통신업이고 C가 서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숙박음식이고, 그럼 숙박음식에서 투톱인 D가 경기도가 되면 되죠. 그러면 대구, 대전은 숙박음식에서 2배 정도 차이 나잖아. 왜냐하면 인구가 대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B가 대구, A가 대전. 인구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식집약적이다. 지식집약적인 건 정보통신업이니까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전국 대비 수도권의 사업체 수 비율이 낮다. 자, 나하고 가 중에 수도권의 사업체 수 비율은 정보통신업 가가 더 높아야 되죠. 이건 틀렸고요. 자, 3번에 A는 C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역 내 총생산 당연히 인구 많은 서울이 많아야 되고, 자, 제조업 출하액은 당연히 경기도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D보다 백화점 수가 많다. 이게 정답이죠. 백화점은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주로 분포하니까 서울에 가장 백화점이 많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골라야 될 제조업이 기타 운송 장비, 자동차, 화학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먼저 골라버릴게요. 나가 1등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잖아. 이게 조선, 그러니까 기타 운송 장비죠. 나가 기타 운송 장비. 자, 그러면 C는 경남이죠. 자,
거제가 있는 경남이 기타 운송 장비 1등이고요. 기타 운송 장비 3등이 전남이니까 여기다 전남을 채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여기다가 채워버리면 A가 울산, 전남, 충남의 조합이니 가가 화학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자동차고요. 자, 자동차에서 울산과 함께 1, 2등을 할 수 있는 자, B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A 전남, B 경기, C 경남까지 우리 찾았고요. 그럼 1번에 가는 관련 공업에 직접이 크게 이루어진 종합 조립 공업은 자동차죠, 자동차.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저간지 지향용 공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 중 수도권 출하액 비율이 높다. 자, 수도권 출하액 비율이 기타 운송 장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래서 경기도, 인천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출하액 비율은 기타 운송 장비보다 자동차가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A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출하액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자, B는 영남권, B가 경기인데 수도권이지 맞지? 그래서 B가 수도권이고 자, C가 영남권이 돼야 되니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좀 틀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가나다가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에 고르고 A, B, C는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중에 고르랍니다. 그럼 먼저 다가 시생대, 원생대에서만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이 암석이 변성암이죠. 다는 변성암. 그럼 변성암을 일단 찾았고요. 자, 퇴적암하고 화성암 중에 생각해봐. 화성암은 신생대와 중생대에만 만들어져요. 근데 퇴적암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지금 A, C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가 화성암이고 그럼 화성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강암이 있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신생대 화성암이 있잖아요. 둘 중에 범위가 훨씬 넓은 게 중생대 화강암이니까 A가 중생대, C가 신생대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퇴적암이고요. 그럼 우리가 찾지 못한 B는 고생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자, 산지 위치와 모습을 보는데 이 산이 지리산이잖아요. 자, 지리산은 흑산이고 이 흑산의 암석은 편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 산은 지금 설악산이고요. 자, 설악산은 돌산이고 이 니은의 암석은 화강암이다. 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에 한반도 내 분포 면적은 다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가, 나 순으로 넓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변성암이고 두 번째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요게 잘못된 겁니다. 자, 나, 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A시기 경동성 요구 운동이 발생하였다. 경동성 요구 운동은 신생대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B식이 평남분지 옥천수 꼭대고 고생대에 만들어지니까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3번. 자, C식이 신생대의 공룡 발자국 아니고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기억의 주된 기반함. 기억의 주된 기반함이 편마음이잖아. 편마음은 이거 다 줘. 변성암. 자, 니은의 주된 기반함. 화강암. 화강암은 화성암. 나에 속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 제가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가가 철거 재개발이고. 자, 나가 수복 재개발이니까. 자, 철거 재개발에서 높은 건 건물의 고층하고, 그리고 수복 재개발에서 높은 건 기존 건물 활용도하고 원거주민 재정 착륙이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세 지역의 인구 순이동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찾아야 될 곳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대구가 있고요. 자, 여기가 경산입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죠. 이름 모를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의성인데 그냥 시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인구 순이동이 95년과 2020년 값이 나오고요. 특히 인구 순이동이 두 개 연도 다 플러스가 나오는 나는 무조건 경산입니다. 위성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니까요. 최근까지. 그리고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다가 대구가 되겠죠. 그리고 가가 의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인구가 많이 빠진다고 다를 의성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농촌이 인구 수 자체가 엄청 적기 때문에 빠질 만한 인구 자체가 적어요. 여기서는 순이동 명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 곳은 오히려 대도시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도시는 서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 외딴 시골이 아니고요. 자, 외딴 시골은 빠져나갈 인구 자체도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구 규모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라고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자, 지역 유형 중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가가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가가 시골인데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상위 계층의 중심지는 당연히 대도시인 대구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자, 인구 밀도는 당연히 대구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와의 일평균 통행량은 가까운 경산 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5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대전, 세종, 충남을 고르는 거고, 자,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 제일 높은 가를 우리가 세종으로 고를 수 있고, 노년 부양비 제일 높은 달을 충남으로 고를 수 있겠죠. 충남이 시골 지역도 포함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대전. 자, 이렇게 가나다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요 B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건 여기가 공업이 엄청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충남이고요. 자, 대전하고 세종 중에 전체 외국인 수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대전이 많을 거고, 특히 대전은 뭐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들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A가 대전. 자, 그리고 C가 세종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대전이 많아야 되고, 자, 나는 나보다 지역 내 외국인 중 유학생 비율이 높다. 나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이 유학생 비율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틀렸고요. 자, 3번에 A는 B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A 대전, B 충남이면 농촌을 포함한 충남의 1차 산업 비율이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C는 A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세종과 대전 중에, 자, 세종이 유소년 부양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령화 지수는 대전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해도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왼쪽에 표를 보고 계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A, C, B 순으로 높다 했는데, 자,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요걸 더하면 총 부양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총 부양비가 낮은 곳이 청장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요 값을 다 더했을 때는 대전이 가장 청장년 비율이 높죠. 그래서 A, 대전이 가장 높고요. 총 부양비 가장 낮으니까. 그리고 요 두 개 더한 값이 제일 높은 지역이 충남이니까, 자, 충남이 청장년 비율이 제일 낮은 겁니다. 세종이 중간에 들어오시면 정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청장년 비율은 우리가 뭐로 판단하라? 총 부양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8번 갑니다. 자,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이고,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중 하나고, 대서의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진을 먼저 고르는데, 자, 지진은 여기 경북에서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이 D가 지진이고, 자, 나가 경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 이 지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먼저 경북과 지진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강원, 경기 둘은 호우 피해가 크고 전남은 태풍 피해가 크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A가 호우가 돼야 되고 B가 태풍이 돼야 맞는 거죠. 자, A는 이렇게 두 지역에서 1등이 나오고, 자, B는 여기 가 한 지역에서 1등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 가는 남해 안쪽에 전라남도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찾았어. 그러면 다하고 나를 고르는데, 여기서 대설이 C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대설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 강원 중에 대설 피해 비중이 높은 데는 강원이기 때문에 다가 강원, 라가 경기.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가나다라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호남이고 나는 영남이니까 이건 반대로 되어 있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 강원은 라 경기보다 지역 내 대설 피해액 비율이 높다. 대설 피해액 비율이 여기 강원에서 높은 거니까, 다에서 높은 거니까 정답은 2번. 자, 3번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 겨울이고 태풍이 겨울에 오지 않으니,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C 대설은 A 호우보다 연강 수량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호우죠.
자, 5번에 강풍에 의한 피해는 당연히 태풍에서 유발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남북한 산업구조인데요. 자, 요 문제가 뭐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풀어볼게요. 자, 남한이 3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 남한이고 A가 3차, B가 2차, 그리고 C가 1차.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북한이고요. 그래서 남한이 3차 비율 매우 높고 1차 비율 매우 낮다는 걸 가지고 나가 남한이란 걸 고르고 1, 2, 3차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 국내 총생산 당연히 남한이 많아야 돼서 틀렸고, 자,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높죠. 1차가 여기 C니까. 자, 그러면 요거 틀렸고요. 자, 3번에 남한의 시도 중 2020년에 지역 내 비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B가 2차잖아. 2차 비중 제일 높은 지역은 울산이다. 이게 정답이죠. 자, 정답은 3번. 자, 북한은 2000년에서 2010년 탈공업화가 뚜렷하다는데, 탈공업화는 공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게 탈공업화입니다. 공업이 2차 산업이고요. 2000년에서 2010년이니까 2차 산업 비중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탈공업화가 아니죠. 자, 4번 틀렸고, 5번에 광공업은 B, 농림업은 C가 되니까 여기서 광공업에서 틀렸어.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이에요.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수원, 원주, 태백이 있어요. 자, 한강 최상류부 그리고 석탄산업, 고원 휴양 도시라는 말을 통해 가가 태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도청 소재지. 네, 그리고 그 수원 화성과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이 나오니까 여기 나가 수원. 자, 다가 첨단 의료기기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이걸로 풀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게 막 내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나는 원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나는 백두대간에 위치한다. 여기서 백두대간에 위치한 데는 태백이 되겠죠. 가가 되겠죠. 자,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원주에서 개발되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서울과의 최단거리는 당연히 수원이 가까워야 되고, 자, 최난월 평균 기온은 태백이 낮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태백이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고요. 고속철도 정차역이 이 중에서 태백은 없어요. 태백은. 자, 수원은 몇 번 안 서는데 뭐 있긴 있고요. 자, 원주도 그 강릉 가는 KTX가 원주에 서긴 하잖아. 그래서 수원 원주가 자주 KTX가 있지는 않더라도 있긴 있어. 근데 태백은 없어요. 저 산골짜기에 KTX 정차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십니다. 자, 10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해설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점수 하나에 1위 1비 하지 말고 마지막 수능날 잘 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페이스대로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20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적 향상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해요.